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3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퀴즈 대한민국 올해의 대미는 과연 누가 장식을 하게 될지, 지난주 1승을 거둔 곽성준 씨의 2연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1승자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5연승을 거둔 퀴즈 영웅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지고 그중에 50%는 이공계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지는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새로운 챔피언에 도전하는 7분의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종석 씨, 경희대 사회과학부 2학년 박병선 씨, 서울대 사범대학원 박사과정 엄머니 씨, 행정고시 준비생 이욱신 씨,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경 씨, 서울대 법학과 4학년 김기태 씨,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조성용 씨, 이렇게 7분과 함께합니다. 라운드 1. 자, 첫 번째 관문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객관식 5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높은 4분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각 문제당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그럼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올해 한국 영화가 거둔 성과 중의 하나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임권택 감독의 지화선을 꼽을 수 있다. 지화선은 19세기 화가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 이 화가는 누구일까? 1. 김홍도, 2. 신윤복, 3. 장영실, 4. 장승업. 네, 7분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7분 모두 4번 장승업을 택하셨는데요. 조성용 씨, 네, 출연 계기가 방송 출연이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고개를 들고 계셔야 방송에 오래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몇 라운드까지 올라가야 방송에 좀 충분히 나올까요?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4번 장승업을 택하셨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7분 모두 잘 맞춰주면서 100점씩을 확보했는데 5원 장승업, 글쎄 조선시대 3대 거장 중에 하나인데 김기태 씨, 네, 장승업 말고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3대 거장이 누구냐는 문제가 나왔으면 어려울 뻔했군요. 제가 운이 좋다고 봐야죠. 그래요. 근데 김기태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3일에 군에서 제대한 분이에요. 네,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 저녁 전 휴가 나왔다가 네, 그 인터넷으로 퀴즈가 좋다를 쳤는데 네, 잘못됐는지 퀴즈 대한민국이 뜨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자, 일단 첫 문제 7분 모두 잘하셨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우열이 드러날지 문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중에는 국내 창작 동요가 아닌 외국 민요에서 곡을 따온 노래들이 있다. 다음 중 어떤 노래일까? 1. 퐁당퐁당, 2. 등대지기, 3. 과수원길, 4. 둥글게 둥글게. 일곱 분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다 2번으로 쭉 나가다가 어문희 씨만 4번을 택하셨는데요. 4번 둥글게 둥글게. 네, 노래 잠깐 불러보시겠습니까? 둥글게 둥글게 네, 둥글게 둥글게. 네, 저는 제스처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조금 위태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반일 뿐이니까요.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바이러스의 이름들이다. 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1. CIH 바이러스 2. 님다 바이러스 3. 파나마 A형 바이러스 4. 가짜 바이러스 일곱 분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2번, 3번, 4번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3번 파나마 A형 바이러스를 택하셨는데 오늘 나오신 7분 중에서 가장 감기에 안 걸릴 것 같은 분이 박병선 씨입니다. 참 튼튼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파나마 A형 바이러스는 그럼 어떻게 성격이 다르죠? 다른 건 모르겠고요. 네. 일본 CIH 바이러스가 일명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해갖고 네. 컴퓨터 바이러스고 이번 님다 바이러스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고 네. 3번, 4번 중에 찍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네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문제 드립니다. 한국농구연맹은 프로농구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 보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 팀당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는 몇 명일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일곱 분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역시 2번 쭉 가다가 김기태 씨만 3번을 고르셨는데 3번 3명이다. 왠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예. 운명을 결정을 짓는군요, 여기서. 그래요? 예, 사실 찍었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스포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야구만 관심 있습니다. 예, 군인들이 농구 자주 하잖아요. 야구만 합니다. 네. 하긴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건 아니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3번 3명을 고르셨는데 네. 정답은 2번 2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0점에서 400점까지 나뉘었는데 과연 이분 중에서 어느 분이 2라운드에 합류하게 될지 다섯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에서 리자는 모델인 엘리자베타의 이름을 뜻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나는 무슨 뜻일까? 1. 수녀 2. 처녀 3. 미인 4. 기혼 여성 네, 7분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2번과 4번으로 역시 갈렸는데요. 답은 4번 기혼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점수를 보면 먼저 500점을 얻은 박병선 씨, 이육신 씨, 김은경 씨가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개발한 이 영어 능력 검정 시험이 최근 거의 비슷하게 눌렀는데 조성용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 맞히면 2라운드입니다. 답은 탭스입니다. 탭스. 정답입니다. 네, 저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고요. 네. 실력 차대로 나온 결과로 생각합니다. 남편 1라운드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Round 2. 퀴즈 대한민국 이제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객관식 문제 5문제를 먼저 맞힌 두 분이 3라운드로 올라갑니다. 특히 2라운드에서는 문제 하나를 틀릴 때마다 옐로우 카드가 한 장씩 주어지는데요. 옐로우 카드가 3번 주어지면 자동 탈락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라운드 진출자를
만나봅니다. 퀴즈 대한민국 널 잡으러 지옥에서 내가 왔다. 일승, 너는 찍혔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엄마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합니다. 아자! 네, 아주 네 분의 각오가 대단히 좋습니다. 1라운드를 통과하셔서 그런지 표정에 조금씩 여유가 보이는데요. 특히 박병선 씨하고 이육신 씨는 각오를 밝힐 때 거의 권투 선수 같았습니다. 박병선 씨는 잡으러 내가 왔다. 예, 잡으러 왔습니다. 2라운드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근데 1라운드 때하고 이 제스처가 달라졌어요. 예. 1라운드 때는 어떻게 하셨죠? 1라운드 때는 네. 사람들이 총을 많이 하길래 네. 저는 어깨포를 했는데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네. 어깨포였습니다. 발칸포. 그 포를 쏘는 동작이었습니까? 네,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항아리를 올리는 동작인 줄 알고 저분이 저게 무슨 뜻인가 했었는데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육신 씨는 이름이 사실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몸 어디가 쑤시고 그럴 때 욱신거린다 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무슨 뜻인가요? 제 이름이 신자는 학렬을 따라서 지었고 네. 욱자는 그 빛날 욱이라 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분 중에서 단 두 분만이 3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는데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12월 31일 밤 한 해가 저물고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는 모두 몇 번 울리나. 박병선 씨가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2번 33번입니다. 2번 33번이다? 정답입니다. 그래요. 2라운드 들어서 박병선 씨가 먼저 100점을 확보하셨는데 혹시 그 제야의 종 치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TV로 가끔 듣습니다. TV로만? 예. 네. 혹시 저 모레 31일 밤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여자친구가 있으면 만날 네. 텐데 없으니까 그냥 네. 남자들끼리 간단하게 알코올 음료를 한 잔씩 해야죠.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을 간단하게 마시면서. 예. 이육신 씨는 어떠세요? 이하 동문입니다. 두 분이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평생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신체 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육신 씨가 빨랐습니다. 4번 치아입니다. 답은 4번 치아다. 예.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은 6개 분야로 시상된다. 다음 중 노벨상에 없는 분야는 무엇일까? 이번엔 조성용 씨입니다. 답은 3번 수학입니다. 3번 수학이다.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아르바이트에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현재 성인 기준 1시간당 최저임금액은 얼마일까? 김은경 씨가 들어왔습니다. 답은? 정확하진 않지만 답은 1번 1275원 하겠습니다. 1번 1275원이다. 아닙니다. 박병선 씨 들어왔습니다. 답은? 2번 2275원 하겠습니다. 2번 2275원이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병선 씨는 200점이 됐는데 김은경 씨는 한 문제를 틀리면서 앞에 옐로우 카드가 하나 생겼네요. 옐로우 카드가 3개 들어오면 자동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유럽 프로축구 리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번엔 이육신 씨네요. 답은 1번 J리그입니다. 1번 J리그다. 예. J리그는 그럼 어디 리그죠? 저펜 리그, 일본 리그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하긴 뭐 자팍다식이니까 뭐 어디에 관심이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병선 씨, 이욱신 씨가 200점, 조성용 씨가 100점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숫자는 무엇일까? 조성용 씨 들어왔습니다. 답은 3번 7입니다. 3번 7, 7이다. 정답입니다. 자, 영어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죠? 백설공주와 7낭장이 네, 그게 아래쪽에 있는 복이었고 위쪽에 있는 건? 모르죠? 그렇군요. 더 빅 디퍼 해서 북두칠성. 예,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행 만원권 지폐 앞면의 왼쪽 여백을 불빛에 비춰보면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보인다. 이처럼 지폐나 컴퓨터 등에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 조성용 씨 1번 빨랐습니다. 워터마크입니다. 1번 워터마크다. 정답입니다. 조성용 씨 상승세네요. 네, 떨고 있습니다. 네?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까? 예. 네, 별로 떨리지는 않아 보이는데 업하고 있습니다. 예, 발음이 좀 정말 업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어느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2라운드 중간 결과 박병선, 이육신, 조성용의 쫓고 쫓기는 막상막하의 대결. 남북을 합한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극동 지점은 독도다. 그렇다면 가장 서쪽에 있는 극서 지점은 어디일까? 이육신 씨 맞히면 3라운드입니다. 답은 2번 백령도입니다. 2번 백령도다. 아닙니다. 조성용 씨가 맞히면 올라갑니다. 답은 1번 만도입니다. 1번 만도다. 정답입니다. 온몸이 아프다라고 할 때 온은 숫자 100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두만강 역시 숫자를 가리키는 드먼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드먼은 얼마를 가리키는 말일까? 이육신 씨, 이 문제 맞추면 3라운드입니다. 답은 2번 천입니다. 2번 천. 아닙니다. 자, 모르시겠습니까? 자, 김은경 씨와 박병선 씨 기회가 있는데요. 안 누르시네요. 박병선 씨, 이 문제 맞히면 3라운드입니다. 답은 3번 만으로 하겠습니다. 3번 만이다. 정답입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네. 퀴즈 대한민국 벽이 상당히 높구나. 네. 저를 아는 모든 그런 사람들께 감사를 하고요. 퀴즈 대한민국의 출연 안내입니다. KBS 홈페이지나 사이언스올.com으로 접속하시면 1, 2차 예심을 통해 출연하게 됩니다. Round 3. 노벨상을 꿈꾸는 소년에겐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이 가장 뜻깊은 선물이 될 겁니다. 퀴즈 대한민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뜻깊은 일의 기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1대1 대결로 주관식 5문제를 먼저 맞힌 한 분이 최종 4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럼 3라운드 진출자를 만나봅니다. 자, 박병선 씨와 조성용 씨 이렇게 두 분인데 먼저 박병선 씨는 퀴즈 대한민국에 나오기 위해서 하던 일까지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예, 제가 원래 나오기 전에 네. 자동차 스티커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이게 전념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아, 퀴즈 대한민국에 전념하기 위해서. 예. 네. 그 혹시 그만두는 시점하고 출연 시점이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전 각오를 밝힌다면. 예, 노래로 한번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 지금까지 노래로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지금 방청객들이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한번 해보시죠. 예. 퀴즈 불러왔다가 그냥 집에 갈 순 없잖아. 내가 나온 흔적을 랑 남겨둬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글쎄, 박병선 씨가 노래까지 해주셨는데 조성용 씨가 좀 기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본인은 뭐 준비해온 거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좀 하동에서 좀 딴 곳으로 버스로 출퇴근하고 싶은 곳으로 버스로 출퇴근이 되는 곳을 좀 이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디로? 집 근처인 그 마산이나 창원 쪽으로. 아, 마산이나 창원. 그래야 결혼하는데 좀 훨씬 이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성용 씨는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혼이군요. 그게 우리 집에 그 저한테 바라는 효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네. 돈 벌어라 소리도 안 하고 네. 뭐 일찍 들어오라 하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제발 그냥 애미지 말고 좀 장가나 가라고. 그러면 퀴즈 대한민국 5연승 하셔도 댁에선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 선 할 때 네. 이력으로 퀴즈 대한민국 5연승자 해가지고 아, 그럼 많이 도움될 겁니다. 상금이 5천만 원인 거 다 알거든요. 또 동영상으로 또 뿌리면 되니까요. 네. 그럼 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올해 다시 출판된 1970년대 조훈파의 명랑 소설 제목. 박병선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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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조훈파의 명랑 소설 제목. 얄개를 아실 만한 나이는 아니실 것 같은데. 저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책 사다 주셨습니다. 아, 책을요? 예. 읽은 기억이 지금도 나십니까? 읽었다는 기억만 납니다. 읽었다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요. 얄개들이 나와가지고 네. 재밌게 막 합니다. 네, 박병선 씨는 얄개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을 표현한다면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곰같이 보이지만 네. 속은 아주 괜찮습니다. 속은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점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이 술의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프랑스 지방의 이름을 딴 이 술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번엔 조성용 씨입니다. 답은 곤약입니다. 꼬냑.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100대 100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알파벳은 무엇일까? 절대 온도. 하나만 듣고 조성용 씨가 누르셨어요. 답은 K입니다. K. 정답입니다. K란 답이 왜 나왔죠? 켈빈 절대 온도 K. 켈빈 온도 맞을 겁니다. 예, 맞을 겁니다. 예. 두 번째 모차르트 작품 번호는요? 케헬. 예, 쾌헬이 정리했죠? 예. 그래서 K자를 붙이고 세 번째 한국의 프로축구는 K리그. 그렇죠, K리그. 이렇게 해서 조성용 씨 지금 팔에 마비가 오십니까? 자꾸 팔을 땀이 자꾸 나서. 예, 땀이 나시죠? 예, 그래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명은 어디일까? 북한이 경제 특구로 정한 것. 고려의 궁전 만월대가 있던 것. 조선시대 송상의 본거지. 조성용 씨 답은 개성입니다. 개성. 정답입니다. 네, 조성용 씨가 300점이 됐고 박병선 씨는 아직 100점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까? 아, 예, 어렵습니다. 예. 두 분의 점수 차이가 더 좁혀질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몇일까? 쇠고기 한 근은 몇 그램? 마늘 한 접은 몇 개? 상순, 중순, 하순에서 순은 몇일을 의미한다. 박병선 씨 답은 710. 710.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서 710이 나왔죠? 소위 600건이고요. 네. 한 접이 100개고요. 예. 그다음에 순이 열흘 열을 10이고요. 예. 10개에서 710이다. 예. 아,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병선 씨가 조성용 씨와의 간격을 좁혔는데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 온실 효과의 주범, 소화기의 종류, 드라이 아이스. 조성용 씨 답은 CO2입니다. CO2. 풀어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정답입니다. 네. 한 문제 한 문제 맞힐 때마다 조성용 씨가 좋아하는 거하고 박병선 씨가 좋아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예. 조성용 씨는 꼭 저 위쪽을 한번 쳐다보시는군요. 네. 아, 버릇입니까? 한우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에.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군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대유행. 꿀벌이나 풍뎅이가 박병선 씨 빨랐습니다. 답은 붐이요. 붐. 정답입니다. 아, 조성용 씨를 이제 박병선 씨가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400대 300. 조성용 씨 좀 불안하시죠? 네. 네. 박병선 씨는 예감이 어떻습니까? 올라가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지금 열심히 맞추고 있는 본인은 뭐가 됩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지만 네. 느낌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박병선 씨의 느낌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춤춘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 쇼팽, 브람스. 조성용 씨 이 문제 맞히면 4라운드로 올라갑니다. 답은 발라드입니다. 발라드. 정답입니다. 200만 원의 상금을 확보하고 최종 라운드로 진출한 조성용. 퀴즈 불러왔다가 그냥 집에 갈 순 없잖아. 내가 나온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Final round. 퀴즈 고수들의 숨막히는 대결과 과학 한국의 꿈이 함께하는 퀴즈 대한민국, 이제 최종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수한 권위 있는 문제로 대결을 벌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접전 끝에 4라운드에 진출한 조성용 씨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 1,000만 원이 걸린 2연승에 도전하는 곽성준 씨를 모십니다. 갓 태어난 딸에게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퀴즈 영웅, 이젠 내 차례다. 자팍다식 만물 박사 실전 테스트 완료. 광신적 애국주의, 쇼비니즘. 2연승을 향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역시 오늘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오셨는데,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이도 좀 돌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걸려오는 전화도 좀 받고 네.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조성용 씨, 같은 직장인 두 분이 만나셨는데 복장은 사뭇 다릅니다. 조성용 씨는 마치 그 방학에 어디 다니러 온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1승을 거둔 분 이렇게 직접 대면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4라운드까지 와서. 무지 떨립니다. 떨립니까? 예. 과연 곽성준 씨가 2연승을 거둘지 아니면 조성용 씨가 새로운 1승의 주인공으로 탄생할지 4라운드는 한 분이 5문제씩을 풀어서 많이 맞힌 분이 승리하는 서든 데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연 어느 분이 먼저 문제를 풀지 순서를 정할 OX 퀴즈를 드릴 텐데 그다지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구기 종목 중에 가장 작은 공으로 하는 경기는 조성용 씨 문제가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경기는 뭡니까? 탁구입니다. 탁구요. 정답입니다. 네, 문제도 다 안 듣고 확실히 아는 문제였군요.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가지고 몸을 걸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예. 그럼 뭐 물어보나 마나 먼저 푸신다고 하시겠네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4라운드는 조성용 씨의 선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1번부터 20번 사이의 제시어 중에서 문제를 골라주시죠. 10번 역사 하겠습니다. 10번 역사 상식 문제입니다. 이 시계는 시계가 많지 않던 시절 서울의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전쟁 당시 3개월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이 시계는 조선시대 관리들이 타던 말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서울 역사에 걸려있는 이 시계의 이름은 무엇일까? 조성준 씨, 조성용 씨, 예. 4라운드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예, 긴장했습니다. 예, 그냥 한 분에게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예, 누르신 거 보니까 답을 아시나 봐요. 일단 생각나는 건 떠오르는 거 하나 있는데 네.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답은 파발마입니다. 답은 파발마다. 정답입니다. 네. 정말 문제를 맞힌 것도 맞힌 거지만 조성용 씨의 표정이 예술입니다. 참 옆에서 그냥 표정만 봐서는 이분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첫 문제 파발마 잘 맞춰줬습니다. 자, 그러면 곽성준 씨가 첫 번째 문제를 맞춰야 초반 균형을 이루는데 제시어 몇 번 하시겠습니까? 행운의 7번 공으로 하겠습니다. 행운의 7번 공 시사 문제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지도 보급 회사인 미국 그래픽 맵스사는 아시아 지도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바꿔 표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동해 이름 바로잡기 활동을 벌여왔던 이 단체의 공이 컸는데 사이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 불리는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 오 초 드립니다. 4번 독도 지킴이로 하겠습니다. 독도 지킴이 아닙니다. 네, 답은 반크입니다. 반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를 고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발론타리 에이전시 네트워크 코리언 해가지고 동해 이름 바로잡기에 앞장선 사이버 외교 사절을 묻는 문제 답은 반크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마친 현재 조성용 씨가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는데 두 번째 제시어 뭘로 하시겠습니까? 9번 재래식으로 하겠습니다. 9번 재래식 문학 문제입니다.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하옴도 역구는 이셨다. 국문학 사상 최초의 연시조인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에서 겨울을 노래한 대목이다. 여기서 누역이란 이것의 옛말로 비올 때 어깨나 허리에 걸치는 재래식 우비를 말한다. 무엇일까? 답은
도롱이입니다. 도롱이. 네. 별로 생각 안 하시고 도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롱이 정답입니다. 네. 본격적인 실력이 4라운드에 나오나요? 두 번째 문제까지 다 맞춰서 현재 2대 0이 됐는데 곽성준 씨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문제는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번 제시어를 하시겠습니까? 6번 미사일 하겠습니다. 6번 미사일 종합 상식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빈칸에 들어가는 알파벳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하나의 약어가 된다. 무엇일까?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내는 위성 항법 장치. 경제협력 개발기구. 답은 NGO로 하겠습니다. NGO 정답입니다. 네, 비정부 기구를 뜻하는 NGO 잘 맞춰줬습니다. 왜 NGO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예. 네, 저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가 앞에가 내셔널 약자고요. 네, NMD였죠? 예. NMD, 그리고 두 번째가 저기 GPS를 묻는 문제였고요. 위성 항법 장치,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OECD 약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앞 글자에 NGO 답은 비정부기구 NGO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본 결과 2대 1이 됐습니다. 조성용 씨가 세 번째 문제도 맞힐지 골라주시죠. 15번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15번 아버지 문학 문제입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마지막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주인공의 나이는 잉게보르크 바흐만, 최영미, 공선옥 등 작가들의 작품에도 소재가 됐는데 공자가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이 나이는 몇일까? 답은 30입니다. 30이다. 예. 정답입니다. 네. 30.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에서 주인공의 나이 30. 서러운 30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성용 씨의 지금 나이가 31입니다. 31. 네. 만으로는 30이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느끼는 30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김광석의 노래 30 저음에처럼 청춘은 떠나가고 네. 내 사랑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30이 되도록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네. 네. 조성용 씨가 3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세 문제를 다 맞췄고 곽성준 씨는 세 번째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한 문제를 놓쳐서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됐는데요. 자, 몇 번 제시어로 하시겠습니까? 4번 기로 하겠습니다. 4번 기어 종합 상식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 10원짜리 동전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65%의 구리와 35%의 이 금속을 첨가함. 너무 놀라거나 기가 막혀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 오 초 드립니다. 답은 납으로 하겠습니다. 납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답은 아연입니다. 아연 실색한다 그러죠. 그리고 10원짜리 재료
구리에다 아연을 더해서 황동이 나오는 겁니다. 아, 글쎄요. 곽성준 씨 세 번째 문제를 놓치면서 3대 1이 됐는데요. 아,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됐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조성용 씨가 맞춘다면 남은 다른 문제를 곽성준 씨가 다 맞춰도 승부가 뒤집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 오늘 4라운드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성용 씨. 네. 느낌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결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까? 네. 예, 생각이 안 난다는 분이 어떻게 문제 3개를 다 맞췄을까요? 자, 어떻게 될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네. 3번 참가로 하겠습니다. 3번 찬가 문화 문제입니다. 이 감독은 지난해 신작 사랑의 찬가를 13년 만에 칸 영화제에 출품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영화 내 멋대로 해라, 미친 피에로 등의 작품으로 현대 영화 발전에 큰 공로를 남긴 프랑스의 이 감독은 누구일까? 답은 장릭 고다르입니다. 장릭 고다르. 이 문제를 조성용 씨가 맞추면 오늘 대결 여기서 끝납니다. 장릭 고다르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용 씨가 1승을 거두면서 상금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너무 힘을 줬더니 왼쪽 다리가 예. 저려가지고. 아, 지금 너무나 힘을 주고 있었더니 다리에 마비가 왔군요. 예, 발바닥이 좀 아프네요. 왼쪽. 예. 휴가를 내더라도 네. 매주 나오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하죠. 예. 텔레비전 보고 있는 한국전력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직원 이동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부탁한다고요? 마산 창원입니다. 네.